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드디어 금리 동결, 미국 FOMC 즉시 분석.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번 연속 올린 끝에 이번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0% 금리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려서 10번 연속 올렸는데 네.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동결을 했네요. 정말 드디어란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네. 작년 3월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랠리, 네. 10회 연속 인상을 했죠. 자, 오늘 새벽 연준은 드디어 동결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작년 초만 해도 제로 금리였어요. 참 믿기지가 않죠. 예.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초강력 긴축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밴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5에서 5.25의 금리까지 끌어올렸고 개월 수는 15개월 만에 동결을 했는데 그러나 실은 시장은 이 동결을 거의 확실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지표는 바로 물가겠죠. 물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초강력 긴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물가 보시겠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나왔던 미국의 5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밖에 안 올랐고 전월로도 고작 0.1밖에 안 오른 이 수치를 보고 일단 시장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하. 예상대로 동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예상대로 됐다. 네. 그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이제 올릴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점도표라는 거를 이미 네. 저희 공부했으니까요. 네. 점도표를 보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오늘 동결된 게 최종일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보면 5.5에서 5.75 이게 좀 빨간색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요 사이에 지금 많이 좀 몰려 있네요, 점이.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석 달마다 분기별로 딱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네.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 거야라는 전망치를 시장에 알려줍니다. 네.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총 16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알려주게 되는데 네. 실은 이 점도표가 나온 순간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앞으로의 긴축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지? 동결해놓고 이 정도까지 충격을 받았는데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전 3월에 올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가 5에서 5.25 밴드이기 때문에 중간값 5.1이었다.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 네. 투표권 16개 중에서 9명의 점이 5.25에서 5.5도 아닙니다. 5.5에서 5.75에 어허.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결국 뭐냐? 지금 연준은 연내에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씩 인상을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2번은 더 올릴 거야라는 이 신호와 전망을 시장에 주게 된 거예요. 오늘 동결해놓고. 네, 해놓고 네. 이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시장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올려도 한 번일 거야. 심지어는 연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거 2번은 연내 올려야 되네. 이제 이 순간 시장이 굉장히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럼 전도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인터뷰 발언 막 분석도 온라인에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 파월 의장도 이번에는 멈췄지만 또 올릴 필요가 있다. 요거는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가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은 빠지기는커녕 나스닥 같은 거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패닉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자, 이 다음에 이어진 것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었는데 네. 자, 처음 등장하자마자 파월 의장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다 하고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상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의원이 올해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고 심지어 내후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 뒤이어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가령 이런 질문도 하게 됐죠. 아니 연내 2번 올릴 거라면 지금 당장 왜 안 올렸느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질문, 뭐 아예 올리지 지금. 내지는 7월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제롬 파월이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올린다는 건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향후 나오게 될 경제 데이터를 보고 어허. 결정을 하겠다. 특히 또 7월 FOMC는 꼭 금리를 올린다고 확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네. 시장도 이거 뭐야? 점도표는 그렇게 찍었지만 파월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 네. 이거 상당 부분 뭐 꼭 올린다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죠. 성명서 발표되고 점도표 공개되면서 진짜 나스닥 차트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파월 이제 얘기할 때 갑자기 사사사사 살아나다가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조금은 애매한 발언, 조금은 모호한 발언. 그러니까 물론 파월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시장이 오히려 파월의 발언을 이제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옳은 채로 끝이 나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 네. 지옥과 천당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그런 새벽을 보냈습니다. 발표하거나 뚝 떨어지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보고 달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확인 안 된 겁니다. 네. 아무튼 아까 그리고 그 그래픽 보니까 연내 금리 인하 의견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 언제 될까 이것도 관심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언제예요? 네네. 이제 시장이 오히려 파월의 발언을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 또 점도표 시장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네. 파월은 내년 후년에나 금리 인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공개됐던 점도표를 또 보면 네. 막상 내년에 이제 금리 전망도 같이 찍거든요. 아하. 오히려 내년에는 좀 인하되는 것으로 점도표는 찍혀 앞에 숫자가 있고요. 4로 바뀌네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 1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 연준. 계속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마.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 페드 워치인데 네. 보면 2024년 1월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올렸다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내년 한 초 정도부터 예측을 시장은 하고 시장은요. 있거든요. 시장은.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근데 있다. 파월은 꿈도 꾸지 마라.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뭐 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보면요. 네. 자, 그럼 이번 금리 동결로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다시 긴축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작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달러 강세,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이 패턴이 작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긴축, 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아. 그러나 오늘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면 과도한 긴축, 오버 타이트닝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7월 FOMC가 있잖아요. 네. 다음 달에. 7월 FOMC에서 볼 지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그런데 6월 물가는 작년 6월 물가가 9.1%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6월 물가까지는 낮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7월은 넘어간다 치고 8월에는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이고 이제 9월 FOMC 회의부터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세 가지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가 지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가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DP 성장률, 예. 성장률 지표인데 고용에 대해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타이트닝하다. 베리베리 타이트닝. 너무 좋다. 근데 만에 하나 예상을 깨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올 시 연준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뭐 6, 7, 8월까지야 한숨을 돌리게 되겠지만 이제 8월이 지나면서는 또 한 번 연준이 지금 예고했던 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네. 실제로 할지 멈출지 이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발생한 일 즉시 분석해봤습니다.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